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치달았던 두 형제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그들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었던 갈등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리더십과 공동체의 지혜로운 통합에 대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역사 속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진 두 리더의 중대한 선택과 그로 인해 불거진 갈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지도자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를 생생하게 조명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때는 서기전 1세기 고구려의 하늘 아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 두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젊은이들이었죠. 하지만 주몽의 맏아들인 유리왕이 즉위하면서 이들은 고구려의 왕실을 떠나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의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형제는 결국 미지의 남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구려를 떠나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공존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낯선 바람이 불어오는 남쪽 땅을 향해 떠나는 여정은 고단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죠. 황량한 들판을 지나고 거친 산맥을 넘으며 백성들은 온조와 비류 형제의 뒤를 굳건히 따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모든 염원을 짊어진 존재였으니까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웅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고 따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안정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온조와 비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은 처음부터 미묘하게 달랐죠. 동생 온조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능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백성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집중했죠. 반면 형 비류는 좀 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풍요로운 자연을 선호하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직은 하나의 목표 아래 융화되어 있었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기질은 훗날 이들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남아하던 형제와 백성들은 마침내 한강 유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비옥한 토지와 넉넉한 물줄기, 그리고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는 지형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죠. 이곳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드넓은 땅에서 어디에 터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함께 미지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아직은 알 수 없는 미묘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들의 선택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광활하게 펼쳐진 한강 유역 앞에서 온조와 비류는 각기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온조는 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평야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곳은 농경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든든한 산세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줄 천연 요새가 될 수 있었죠. 그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건축가처럼 백성들이 대대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터전을 우선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강 남쪽, 하남 위례성을 새로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의 기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선택이었죠. 반면 비류는 바다를 동경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탁 트인 시야와 넘실대는 파도가 아름다운 미추홀이 들어왔죠. 풍부한 해산물은 당장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고 넓은 바다는 그의 낭만적인 이상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처럼 눈앞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매료되어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닷가에 자리한 미추홀을 새로운 정착지로 고집했습니다. 두 형제는 백성들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농경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는 온조의 실용적인 논리와 바다의 풍요로움과 드넓은 시야를 내세우는 비류의 이상적인 비전이 팽팽하게 맞섰죠. 백성들 역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논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한 온조와 비류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음 아픈 순간이었지만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운명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온조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남 위례성의 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땀 흘려 논밭을 일구고 강물을 이용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도 철저히 대비했죠. 온조의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은 빠르게 결실을 맺어 위례성은 나날이 번성해 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안정감과 희망이 넘쳐났고 그들의 삶은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굳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류의 미추홀은 달랐습니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은 잠시뿐, 소금기 가득한 척박한 땅은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해산물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했고 식량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받았습니다. 이상적인 낙원을 꿈꾸던 비류의 선택은 현실의 냉혹함 앞에서 고난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가는 미추홀의 풍경과 겹쳐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의 설렘 대신 미지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추홀 백성들의 눈빛에 서린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다를 곁에 둔 이상적인 터전이라 믿었던 곳은 생명을 키우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죠. 소금기 가득한 토양에서는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었고 오직 바다에서 나는 것에만 의존해야 하는 삶은 갈수록 위태로워졌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영양 부족과 위생 문제로 인해 병들어가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한때 넓은 바다를 보며 희망을 품었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들의 초라하고 지쳐가는 모습은 미추홀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비류 역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그의 귀를 맴돌았고 자신이 선택했던 길에 대한 후회는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상을 좇았던 그의 선택이 이토록 가혹한 현실을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백성들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주로서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류는 뼈아픈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토록 경쟁했던 형 온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비류와 그의 지친 병사들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위례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고 고된 여정 끝에 드디어 온조가 세운 백제성의 웅장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비류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을 겁니다. 자신이 떠나온 미추홀의 황폐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견고한 성벽과 활기 넘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겠죠. 백제는 이미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문 앞에서 비류는 마침내 형 온조와 마주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온조의 얼굴에는 형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의 선택으로 번성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비류는 고개를 숙여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백제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추홀에서 온 이들을 경계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을 해칠까 두려워 돌을 던지며 저항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비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은 번성한 백제 백성들에게는 그저 낯선 이들의 침범으로만 느껴졌을 뿐이었을까요? 결국 온조는 비류의 통합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안정된 백제의 질서와 백성들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때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던 두 형제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비류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결국 온조에게 무력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형제 간에 피할 수 없는 싸움, 그것은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미추홀에 지친 병사들은 백제의 굳건한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고 비류는 참혹한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상은 현실의 벽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결국 비류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은 채 쓸쓸하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비록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한때 그를 따랐던 미추홀 백성들의 애통한 울음소리가 그의 허망했던 이상을 위로하는 듯했죠. 형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본 온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형제와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끝내 비극으로 치달았다는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이제 미추홀에 남은 백성들은 백제의 품으로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다른 이상을 좇으며 각자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희망과 함께 지난날의 애환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황폐했던 미추홀 땅은 점차 백제의 견고한 성으로 흡수되며 고통 속에서 피어난 통합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는 비류의 세력까지 아우르며 더욱 단단하고 거대한 나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굳건히 솟아오른 백제의 성벽은 단순한 방어선을 넘어 온조가 꿈꾸었던 강력한 국가의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치러진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의 희생,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이들의 아픔이 그 기반 위에 스며들어 있었으니까요. 비록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지지만 이 비극적인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진 리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 그리고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역사는 이렇게 뼈아픈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조와 비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왕국의 건국 신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갈등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과 목표가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리더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비류의 쓸쓸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로운 교훈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과거의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하며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